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어리버리하니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장이 끝났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한국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원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원달러 강세, 즉 달러 약세가 한국 시장에 원화 강세로 나타나면서 다시 강세 1300권 올라갔던 건 이제 트렌드가 좀 내려오면서 다시 1290원대로 왔는데 이게 1500원, 1250원 이 정도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연말에 이 원화 강세가 외국인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큰 요인이다. 원화가 강세로 지속적으로 돌아선다면 연초까지 시장은 상승 트렌드,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은 견고하니 상승 트렌드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간 이유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오늘도 월러 이사가 연준의 아주 매파 강경파의 월러 이사가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필요치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러한 요인들 또 금리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격차가 줄어들고 한국의 수출이 증가해서 올라오고 이러한 상황 그동안 달러 강세로 몰렸던 돈이 글로벌로 또 에머징으로 리스크 자산으로 다시 뿌려져 나가는 그 과정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한국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핵심은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현재 한국 시장의 연말을 받쳐주는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개별 종목 시장이 최근에 이제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오늘도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시장의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로봇, AI, 자율주행, HBM 관련된 것들 이걸 또 함께 섞여서 그 수혜를 받는 종목들 일부 이제 제약바이오, 조선 이런 쪽으로 시장이 강하게 도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어제 상승 종목이 오늘 이어지지 않는 케이스도 많지만 일단은 시장은 어제 이번 주 이어져가는 그러한 개별 종목이 시장의 리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테슬라가 4.5% 정도 넘게 강하게 상승해서 오면서 시장의 리딩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발 2차 전지의 강세가 전망돼서 에코프로모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가능성을 깔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나쁘지 않는 시장. 지수적으로는 아주 치고 올라갈 상황은 아니지만 개별 종목이 시장에 리딩을 할 그러한 연말 특유의 장세가 이어지는 그러한 시장.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마지막 종가를 보면 다우는 0.24, 나스닥은 0.29, S&P 500은 0.1.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상승력이 좋았는데 이거 다 뱉어내고 막판에 다시 돌려놓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시장의 큰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오늘은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죠. 102를 기록하면서 15개월 내 최저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네. 9월 주택가격도 전년비 3.9%나 상승을 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어제는 신규 주택가격 지수는 또 빠졌는데 9월 주택 판매가격은 YY로 3.9%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주택시장에서 이렇게 착시효과가 어떤 건 좋게 나오고 어떤 게 나쁘게 나오고 이런 섞여 나오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좀 트렌드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긴 장기 시계를 가지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봐서는 미국 주택 시장은 이제 금리가 하락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지만 바닥은 쳤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7년물 국제 입찰이 있었는데 응찰률이 2.44배로 4월 이후에 최저다. 하지만 오늘 미국 국채 금리는 전부 폭락하는 모습이 보였죠.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미 국채 금리로 보면 2년짜리는 4.747, 11bp나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4.324, 이제 7bp, 20년은 3bp, 30년은 2.1bp. 2년짜리가 많이 빠진다는 것은 2년짜리는 페드 기준금리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죠.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서서히 묻어나온 게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 연준의 QT와 연결돼서 봤는데 QT가 아직 충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금리를 인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내년 5월 이후에 금리를 추가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에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러 이사가 인플레 둔화 지속 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인플레 둔화 지속 시라는 그러한 가정을 깔긴 깔았지만 이 강성 매파가 금리 인하를 입에 달기 시작했다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프 리서치에서 비트코인이 매수기에다 4만 달러를 간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냈습니다. 어도비가 피그마 인수의 난항을 겪었다. 영국 규제 당국에서 경쟁 타격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피그마도 어도비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죠. 디지털 디자인 하는데, 이렇게 상대 경쟁 상대를 사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으려는 그러한 꼼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도비의 인수에 대해서 영국 규제 당국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아마존이 AWS에서 기업용 AI 챗봇 Q를 냈고 새 AI 칩을 발표를 했다. 이제 글로벌 매그니피션트 7은 자기 자신만의 AI 칩을 가지게 되고 챗봇 시장에 음성 AI라든지 생성 AI라든지 이러한 AI 시장에 대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영역으로 이제 특화시켜서 가기 시작한 거죠. 아주 내년에는 경쟁과 전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RBC가 보잉 투자 등급을 상향을 했다. 맥스의 787 판매에 대한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잉 투자 등급을 상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시장 서두에서 현재 시장의 핵심은 미국 달러 약세이다. 미국 달러 지수가 102.69 드디어 102까지 하락을 했죠. 이게 반대편에 있는 원화에는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죠. 우리 한국도 1295원까지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외국인들이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에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거냐를 봤을 때 원화 강세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 뒤편에는 달러 약세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 한국 시장에 바닥을 치고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한국, 일본이 다시 턴 어라운드 하는 내수 시장에서의 대만까지 포함해서 강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작동한 결과로 보여서 저는 1250원까지 내년에 연초에 충분히 갈 수 있다. 원화가 1250원까지 강세로 간다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약세보다는 강세에 배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말 연초에 강세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원화 강세의 트렌드가 바뀌거나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 토요일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도 아주 못에 기회 받도록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WTI는 2%나 상승하며 마감했나 76.41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개별 종목에게서는 테슬라가 원탑이죠. 4.51%나 상승하며 246.7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이제 차를 살 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론을 빌려서 사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는 테슬라에게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한 듯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오늘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도 있고 에코프로 BM 다양한 2차전지 산업이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차전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유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반면 시장의 또 하나 축인 엔비디아는 살짝 쉬어가는 0.87% 하락하며 478.2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도 1.79%가 하락하면서 76달러. 오늘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살짝 하락하는 그러한 조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이제 계속 이제 반도체가 내년에 이 리딩을 할 것이다, 이끌어갈 것이다는 좀 피로감이 왔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폭락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시장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어제 시장에서 중국이 시장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어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고 여러분들이 잘 안 들었던 이야기. 중국 쪽에서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어제 시진핑 주석은 외자기업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중국 리더 입에서 지식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여기에 대해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홍콩에서 열린 HKMA BIS 고위급 회의에서 최근의 경기 모멘텀으로 2023년 목표였던 5%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과 그 이후에도 지속적 가능한 성장을 시현을 할 것이다. 상당히 시장에 친화적인 발언을 한 거죠. 또한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을 했다. 물론 중국 쪽에서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최근 중국이 그림자 금융인 증쯔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긴 합니다만은 일단 시진핑과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나왔다는 거죠. 중국 부동산에 낀 강한 노이즈 때문에 차이든 타이든 완화전 스탠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증시 측면에서는 매번 반응이 좋게 나올 수는 없겠으나 완화적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실현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중국 시장이 나름대로 바닥을 치고 내년에 새로운 시장의 어떤 동력으로 작용을 한다면 우리 한국 시장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리더들의 친화적인 시장 발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본 단어 중에 테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테무. 미국에 있는 중국 온라인 회사인데 외부로 장사를 하는데 이 회사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아주 눈에 띈 그러한 기업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중국 기업이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의외로 중국 기업이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돌풍, 열풍을 이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테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22년 91억 달러였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 23년 98억 달러로 7.5%나 증가를 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구매 후 결제, 미국에 이 방법이 들어오는 거지. BNPL이라고 해서 Buy Now, Pay Later. 그래서 선구매 후 결제 방식의 결제가 늘어나면서 전체 매출액의 이 방식으로 결제하는 게 66%나 차지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미국인들의 선구매 후 결제하는 새로운 방식이 정착이 되면서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로 들어왔고 또 테무라는 중국 기업에 대해 열풍이 있었다는 거죠. 이는 전년 대비 47%나 증가한 새로운 결제 방식에 대한 정착을 이야기하는 거다. 높은 이자 비용과 제품의 가격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BNPL 결제 방식을 선호하고 이에 따라 대부분 유통업체들이 이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트렌드로 들어왔다는 거죠. BNPL 결제. 미국 소비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또 다른 특징이다. 여기에다가 MZ세대들 사이에 테무의 열풍이 예사롭지 않다. 테무는 2022년 9월 미국에서 런칭된 전자상거래 웹으로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핀듀오듀오라고 해야 하나? 핀듀오듀오의 자회사이다. 중국 핀듀오듀오라는 회사의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대형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전자상거래 웹이 미국 시장에서 MZ세대 사이에서 대박을 쳤다는 거죠. 채무는 출시된 지 7개월 만에 미국 웹스토어 다운로드 수 전체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이트 방문자 수는 2023년 10월 월마트와 타겟을 넘어 2위 업체로 시장에 진입을 했다. 아마존 다음이었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비슷한 유형의 영업을 하는 셰인이라는 앱도 있는데 주로 의류와 가구 등 소비재를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인 웹인데 반해 더 늦게 출시한 테무가 다양하게 싼 가격으로 미국의 MZ 세대를 뚫고 들어갔다는 거죠. 테무. 그래서 미국 연말 쇼핑 시즌 소비 둔화가 전망이 좀 되는 모습은 있지만 BNPL 비중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우리 지금 테무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테무의 마케팅 전략을 보면 테무는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을 두지 않고 중국 현지 물류망을 활용해 직접 중국에서 미국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이죠. 이에 따라 고품질 상품을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도매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웹입니다. 테무의 최소 주문액은 16,000원이지만 대부분 관세 대상에 800불 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피할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또한 90일 이내 전액 환불 무료 반품이 가능하고 배송이 늦어지면 무조건 테무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무를 공유하고 친구를 가입시키면 또 테무 크레딧을 제공하고 또 웹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게임을 통해 테무 크레딧을 얻어서 제품을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구매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다 게임을 또 심어놨네요. 네. 테무는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의 40%를 차지하는 등 아마존 천하의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무섭네요. 이렇게 중국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미국 시장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우리도 좀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테무에 대해서, 앞에서는 중국의 리더들의 발언이 변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중국의 테무라는 기업이 미국 MZ세대를 뚫고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새로운 변화를 지금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여러 리포트를 했다가 눈에 들어왔던 건 언제 시장이 무너질 것이냐. 이게 이제 금리와 기준금리와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2년짜리 금리가 이건데 2년짜리 금리가 기준금리를 뚫고 올라왔을 때 미국 시장이 무너지더라. 그렇죠? 반대로 기준금리가 이 계단식으로 생긴 기준금리가 2년 금리를 뚫고 올라갔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 즉 2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을 때, 패드의 기준금리가 낮을 때 뚫고 내려올 때 그때가 항상 주가가 오르고, 반대로 2년짜리 금리가 기준금리를 치고 올라갈 때는 항상 주가가 무너지더라.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내년 한 중후반 이후에 이제 계속 패드가 기준금리를 내리면 2년짜리 금리가 또 기준금리를 뚫고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것들 쉬우면서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말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연준 이사의 발언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뉴욕 증시 영향으로 금일 한국 시장은 전일에 이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 오늘 테슬라가 주가 상승의 핵심 키포인트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 전망되죠. 그래서 에코프로, 모티에 대한 추가 상승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어제 시장에서는 조선, 제약바이오, 로봇 여러 종목들이 강세의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거기에 삼성의 새로운 로봇 시장 육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도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살짝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는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인 핵심 키포인트 역할을 할 것이다. 연말로 갈수록 내년에 대한 기대감과 이를 채울 수 있는 성장주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자율주행, MR 헤드셋, AI, 바이오, 로봇, 그 다음에 HBM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지금 팔지 말고 지속도 유지해가는 모습은 필요할 것 같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9만원대에서 끝났는데 20만원이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일단 30%는 팔아줘야 됩니다. 30%는 팔아주고 나머지 70%로 25만원대까지 한번 엉덩이를 깔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저는 22만원대 오면 또 한 30% 팔고 25만원대 다 팔고 이 정도로 괜찮을 것 같다.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 5조를 맞추는 과정. 지금 3.5조 대 5조지 않습니까? 5.1조인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와 비슷한 가격. 그러면 지금부터 한 25만, 30만원까지는 충분히 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싸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그렇게 지수적으로는 좋을 것 같지 않지만 어떤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종목이 운 좋게 올라가느냐, 럭키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 종목들을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로 좀 방문하셔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머리 터지게 뭔가를 찾아내는, 템버거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같이 경주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지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